먼저 그 바이비트를 가입을 하실 때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은 바이비트 수수료 20% 할인받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고 밑에 보면은 이제 17692라고 레퍼럴 코드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거를 확인을 하시고 기존에 본인이 보유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8자리에서 30자리까지 해주셔야 되고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reate Account 눌러주시면은 퍼즐 보안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에 가보면은 코드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입했던 이메일 주소로 접속을 해보시면은 코드가 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지금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받은 메일함에 바이비트에서 온 이메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6자리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계정이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된 겁니다. 계정이 생성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 보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안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금이 불가하니까 반드시 보안 설정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 모양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Account and Security 요거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 어센티케이션은 일단 받은 거고 구글 OTP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OTP 그래서 여기 세팅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Send Verification Code 이걸 눌러주시면은 인증 메일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자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OTP 설정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보면은 마켓에 들어가 보면은 마켓에 구글 OTP라고 치면은 구글 OTP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OTP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지금 이 QR코드 밑에 나와 있는 영어를 그대로 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휴대폰으로 OTP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어플 우측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QR코드 스캔 QR코드에다가 딱 맞추고 갖다 대면은 OTP 어플에 지금 바이비트라고 해가지고 6자리 코드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글 코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휴대폰 어플에 보이는 번호를 6자리 입력하고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재로그인은 하라고 뜨는데 자, 아이디랑 비번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OTP 번호 휴대폰 어플 보시고 아까는 구글 OTP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메일로 한 건데 이제는 구글 OTP 설정하셨으니까 휴대폰에 구글 OTP를 보시고 6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입출금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업비트에서 아니면은 업비트나 아니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입출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KYC 인증을 하지 않으시면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dentity Verification이라고 있는데 이게 KYC 인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을 하는 건데 바이비트의 KYC 인증할 때 들어가는 이메일이라든지 영문 이름이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다면은 입출금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다르게 설정돼 있거나 하면은 입출금 간에 출금을 못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버튼 누르시고 지금은 베이직이기 때문에 타 거래소로 보내실 때는 국내 거래소 말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BTC까지는 매일매일 전송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레벨 1까지는 받으셔야 된다. 다시 이거 버튼 누르고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KYC 인증 같은 경우는 본인을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소요도 있고
각종 신분증을 찍어야 되는 소요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어플을 키시고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Identity Verification 요게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Verify Now 눌러주신 다음에 한국어로 돼 있으시면은 Next를 눌러주신 다음에 허용. 여기서 이제 신분증이랑 그 다음에 여권, 그 다음에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는 ID 카드를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풀로 이제 그 신분증을 찍으러 나오는데 신분증을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고 본인의 얼굴을 찍는 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얼굴에다 갖다 대서 맞춰가지고 찍으시면 이제 인증 절차는 끝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으면 5분에서 10분 내에는 인증이 되는데 가끔씩 업무가 밀리거나 아니면 처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센터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하단에 자 챗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본인이 신분 확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이거 눌러주셔서 여기에 노라고 하면은 라이브 챗이 있습니다. 라이브 챗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본인이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를 한글로 적어주시면, 자 이렇게 KYC 인증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치시고 기다리면 상담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글로 치셔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나타나서 채팅을 해주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입출금을 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가입하시면은 각종 리워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워드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비트 홈페이지에서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리워드 허브라고 있습니다. 리워드 허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웰컴 기프트라고 있죠. 그래서 입금 그리고 트레이드를 해서 $30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입금을 하시면은 $5의 쿠폰을, 자 그 다음에 현물 거래를 하시면은 또 $5의 쿠폰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또 $5를 줍니다. 3일 내내 거래를 하게 되면은 또 $5를 줍니다. 그리고 KYC 인증을 1단계를 완성을 하면은 $5를 또 줍니다. 그래서 총 $30의 쿠폰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보너스가 있고 이제 쿠폰이 있는데, 쿠폰은 오로지 거래하실 때 수수료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보너스 같은 경우는 손실분, 그 다음에 수수료 사용, 그 다음에 증거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입금을 했을 때 최대 $4,000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10를 입금을 하셨으면은 $1를 보너스로 줍니다. $300를 입금을 하게 되면은 $10를 보너스로 주고, $1,000 이상을 입금하게 되면은 $30를 보너스로 줍니다. $3,000 이상으로 입금을 하고 $10,000 이상 거래를 하시면은 $100의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출금은 할 수가 없고, 쿠폰도 마찬가지고 입출금은 할 수 없고 수수료, 손실, 그 다음에 증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보너스는 여기 마이 리워드에 가시면은 여기 쿠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되면서 쿠폰과 그 다음에 증거금, 보너스가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바이비트를 쓰기 위해서는 업비트에서 이쪽으로 바이비트로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입금을 하는 절차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비트에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처음에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원화를 입금을 시키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자, 저 같은 경우는 트론으로 매수를 해서 바이비트로 옮기겠습니다. 85.9원이고 출금할 때 10개의 트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850원에 출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트론으로 입출금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에다 두고 호가에
눌러주신 다음에 수량 입력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은 트론을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금에 입출금에 들어와서 TRX라고 치시면은 지금 400개의 트론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론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그 화면이 뜨게 되고 출금 버튼을 누르시고 40개만 일단 옮겨 보겠습니다. 자, 40 확인.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이비트로 가신 다음에 에셋에 자, 이 스팟이 뭐냐면은 현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출금을 하실 때는 이 스팟으로 반드시 옮겨서 여기 이 계정에다 두신 다음에 입출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론을 내가 이제 입금을 받을 거니까 여기 TRX를 치시고 디파짓 이게 입금입니다. 입금. 자, 디파짓을 눌러주시고 액널리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체인은 TRC20이 이제 트론의 체인 이름입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어드레스가 있죠. 주소가.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채널 인증하기.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인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네이버 핸드폰에 보면은 인증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인증서를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인증을 하게 되면은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금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금된 거는 어디서 보느냐? 자, 마찬가지로 에셋에 스팟 누르시면은 자, 여기에 TRX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 우측 상단에 히스토리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입출금했던 그런 현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디파짓이 입금입니다. 위드 들어오는 출금이고 자, 이번에는 입금했으니까 출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TRX라고 치면 이렇게 트론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드 드로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출금이란 뜻입니다. 자, 위드 드로우 선택을 하시고 온체인 위드 드로우 이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월렛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아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출금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바이비트는 반드시 주소를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야지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add 눌러주시고 자, 여기 add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트론을 이제 보낼 거니까 TRX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드레스 있죠? 제가 업비트로 보낼 거기 때문에 업비트에 TRX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가서 TRX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입출금에 TRX 선택해 주시고 업비트 기준에서는 이제 입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사, 주소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바이비트로 넘어가서 어드레스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TRX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컨펌 그 다음에 여기 get 코드가 있습니다. get 코드 자, get 코드 누르면은 퍼즐 나오고 퍼즐 맞추신 다음에 내가 바이비트에 가입했던 이메일로 접속을 해보시면은 바이비트 이메일 어센티케이션 있죠? 그래서 요거 6자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바이비트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구글 OTP에 바이비트 거 여기다가 입력을 6자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출금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월렛 어드레스를 누르면은 내가 즐겨찾기 했던 주소가 여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나 보낼 거냐 100개를 보내보겠습니다. 서밋 눌러주시고 get 코드 내가 가입했던 이메일 주소로 가면은 이렇게 주소 이메일이 온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글 어센티케이션 자, 구글 OTP 6자리 489999 이렇게 해서 서밋을 누르시면은 이제 그 업비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출금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거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비트에서 거래를 하는 상품에는 일단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현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위에 트레이드라고 있죠. 이 트레이드에 가보면은 스팟 트레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스팟은 현물을 의미를 하고 바이비트에서 다시 출금을 해야 되는데 현물을 사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TRX라고 치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스팟 TRX USDT 이걸 선택을 해주셔서 자 바이는 우측에 바이는 사는 거, 셀은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 하시고 여기 보면 또 곱하기 5 여기도 보면 곱하기 5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호가를 누르면은 여기에 뜨게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본인이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바이 하면은 자 여기서 바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를. 그러면 에셋에 들어가서 스팟의 TRX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10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은 위에 이제 디리버티브라고 있는데 더 리버티브 들어가 보면은 두 번째 USDT 퍼페추얼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이 바로 테더 무기한 선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업비트에서 내가 이제 트론을 받았으니까 이제 셀을 해가지고 트론을 자 셀을 하게 되면은 보면은 여기에 TRX 슬러시 USDT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트론을 매도를 하면은 이제 이 USDT라는 테더 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셋에 가보면 USDT라는 코인이 이제 트론에서 USDT로 팔려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 선물 거래를 하려면은 이 테더는 여기 보면은 더리베이티브 있죠. 더리베이티브로 보내셔야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퍼 눌러주신 다음에 from에는 스팟, to는 보내는 곳이니까 이제 더리베이티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all 하시고 컨펌을 누르면은 더리베이티브로 들어갔으면 보면은 테더가 여기에 이렇게 입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선물 거래하실 때는 이 테더가 여기에 더리베이티브에 있으셔야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더리베이티브 들어가서 USDT 비트코인을 한번 거래를 해볼 건데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더리베이티브에 보면은 이 테더 USDT 퍼페추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USDT 테더를 선물 계정, 더리베이티브 계정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 테더 선물, 무기한 선물을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위에 보면은 펀딩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펀딩 레이트는 뭐냐면은 자, 우리들이 아까도 봤지만은 코인에는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현물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인 선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늘 똑같은 게 아니라 평소에는 선물의 가격이 좀 더 높은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펀딩 레이트가 0.01이라는 수치가 정상적인데 여기에 지금 0.01이 아니라 0.07이 됐죠. 그거는 뭐냐면은 현물 가격 대비해서 선물의 가격이 더 비싸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물 포지션에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현물 대비 선물의 가격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근데 둘 다 비트코인이면은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괴리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게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매도 포지션에 과도하게 많으니까 그것도 현물 대비해서 너무 싸진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물보다는 선물이 약간 더 비싸져 있는 0.01이라는 수치가 정상이다. 이러한 괴리를 현물과 선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 펀딩 레이트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 하루에 3번 수수료를 이제 주고받는 겁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09시, 17시, 01시 이렇게 3번
하루에 3번 펀딩비를 이제 나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0.07%인데 17시가 돼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내가 보유한 포지션의 총 가치 대비해서 0.074%의 수수료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달러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17시가 됐을 때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0.073%에 해당되는 약 한 7,000원 정도의 그 수수료를 매도 포지션 보유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마이너스 펀딩 비일 때는 매도 포지션이 많은 거니까 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펀딩 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그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단위가 이제 10만 단위, 그다음에 100만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8시간마다 내가 펀딩 피를 계속 비싼 돈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펀딩 피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있고 여기에 이제 3분 52초 뒤에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펀딩 피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는 이제 그 주문창이 있습니다. 주문창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눌러보면은 크로스가 있고 아이솔레이티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글로 이건 교차라고 하고 이거는 격리라고 합니다. 먼저 교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게 말이 좀 단어가 어려서 그런데, 자, 이 교차는 여기 보면은 에쿼티가 내가 보유한 테더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 되는 거고, 내가 보유한 테더가 0이 될 때까지 포지션을 보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아이솔레이티드는 뭐냐면은 이 전체 내가 보유한 테더의 그 수가 청산될 때까지 포지션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유지 증거금이 청산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크로스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10,000치의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시장가 매수를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량이 BTC로 돼 있죠. 그래서 내가 $10,000를 들어가고 싶다고 여기 $10,000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10,000개를 입력을 하면은 비트코인 10,000개를 매수하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0.5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오더 밸류라고 있죠. 오더 밸류. 자, 이 오더 밸류가 이렇게 키보드로 방향키 아래 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더 밸류가 만 테더가 됐으면은 자 0.505개가 $10,000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는 비트코인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오픈 하면은 밑에 이렇게 포지션이 보유한 게 보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리퀴데이션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 마진이라고 있죠. 이 포지션 마진이 뭐냐면은 유지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유지 증거금. 선물은 계약 거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거래를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126 테더라는 어떤 계약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포지션을 유지하게끔 그냥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금. 그래서 이 계약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최소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6,937테더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6,173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테더가 모두 깎여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청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아이솔레이티드로 해놓고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솔레이티드로 격리로 비트코인 $10,000를 이제 포지션 진입을 했는데, 자, 포지션 마진에 보면은 지금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금이 106.08로 돼 있죠. 아까는 교차 같은 경우는 이게 에쿼티가 다 떨어져야지 제가 포지션이 종료가 됐죠. 격리는 그게 아니라 리퀴데이션 프라이데이스가 강제 청산가인데 19,730. 굉장히 청산가가 가깝죠. 왜 그러냐면은 이 포지션 마진이 이 유지 증거금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포지션이 청산된다. 내가 잃는 돈은 그러니까 106.08 테더만 잃는 거죠.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격리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교차에서는 이 수정하는 게 없습니다. 유지 증거금이. 왜냐하면 에쿼티 자체가 담보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그 격리 모드에서는 이걸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106.8테더를 이루면은 현재 포지션이 청산되게끔 돼 있는데, 자, 19,730에 이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400를 추가로 이제 채우면은, 잘 보세요. 자, 청산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되게 가까웠는데 지금이랑 지금은 $400를 채우니까 18,938. 한 요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내가 잃는 돈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차 포지션은 그게 그런 점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오더 프라이스가 있죠. 이거는 주문 가격. 그다음에 여기 오더 바이 QTY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 수량 단위가 코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코인의 수량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맞추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먼저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향키를 위로 아래로 하면은 이렇게 맞추시면 된다. 자, $1,000를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은 키보드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오더 밸류가 $1,000에 맞춰서 똑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사치에 맞춰놓고 오픈 롱 하면은 여기에 이제 미체결 주문이 이렇게 차트에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액티브라고 있는데 체결되지 않은 주문, 미체결 주문이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캔슬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차트에서 X표 누르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리밋이 이제 지정가라는 의미고 마켓은 시장가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지금 여기 거래되는 이 가격 있죠? 여기에 바로 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정가와 시장가의 차이가 있는데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0.01%가 지정가 수수료고 시장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0.048%가 시장가 거래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정가로 거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포지션의 현황판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상품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량, 이 포지션의 가치,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 그다음에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는 이제 강제 청산 가격. 이 19,719달러의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현재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고 11.12달러를 잃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실현 수익, 이 P는 프라핏을 의미하고 로는 L은 로스를 의미합니다. 이 밑에 보면은 여기 4.53% 지금 수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4.53%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이 포지션 마진 대비해서 현재 내가 벌고 있는 돈이 얼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10배를 바꿨을 때 뭐가 틀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 마진이 11.12테더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13입니다.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청 때문에 제가 10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포지션 마진이 105.6테더가 됐고 그럼 수익률이 0.2로 낮았죠. 이 포지션 마진 대비 현재 수익금이 얼마냐로 이게 그 퍼센테이지가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내가 100배에서 10배로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포지션 마진이 높아진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렛대를 낮춘 거니까 10배로 낮추면은 상대적으로 유지 증거금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죠. 근데 반대로 제가 그러면은 이 10배였던 거를 100배로 바꿔버리면은 레버리지가 100배니까 제가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증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수익금은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이 수익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여지는 이 수익금이 중요한 거다. 수익금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얼라이즈드 P&L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실현 손익. 그래서 오늘 내가 매매하면서 실현했던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TPSL 있죠. 요거는 자, add를 눌러서 여기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만 달러에 도달되면은 9.64 테더를 벌 수가 있는 거고, 자, 19,720이라는 가격에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5.193 테더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차트에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의 가격이 설정이 되고, 취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X표를 누르면 취소가 된다. 여기 트레일링 스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프라이스 리트리스먼트라고 있죠. 가격 되돌림이라는 건데, 트레일링 스탑 뭐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돌림이 적게. 그러면은 이 되돌림을 설정한 가격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은 계속 익절가를 따라가는 주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쉼없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트레일링 스탑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00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설정한 시점으로부터 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100달러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100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익절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익절가를 따라가는 주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클로즈 바이라고 있는데, 이 리밋은 내가 청산하고 싶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정가 매도랑 똑같은 거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마켓 있죠? 요거는 강제 청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는 포지션을 청산할 거다라고 하면은 마켓을 누르고 컨펌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강제로 현재 가격에서 청산을 시켜버리는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컨디셔널이고 있는데 요거는 조건부 주문이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2만 달러에 도달되면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현재 가격이 19,779이기 때문에 내가 2만 달러에 도달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근데 2만 달러 도달했을 때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격에 도달되면 그때 매수 주문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 조건부 주문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프라이스는 뭐냐면은 발동가, 여기에 2만 달러를 입력을 하고 밑에 보면은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2만 달러가 도달되면은 1000달러의 가치에 해당되는 0.05 비트를 매수 주문을 넣어라, 이건데, 여기 오픈롱을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부 주문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마켓이 있고 이제 리밋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이 2만 달러에 도달되고 나서 나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떨어지고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기가 19,9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동가를 2만에 두고 19,900에다가 이렇게 리밋을 해서 오픈롱을 하면은 이 2만 달러에 도달됐을 때 바로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2만 달러에 도달되면 19,900이라는 가격의 지정가 매수 주문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때 19,900에서 매수 주문이 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조건부 예약 주문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buy long with TPN SL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주문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익절가랑 손절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손절가는 어차피 시장가로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L을 여기 설정하는 건 괜찮은데, 테이크 프로핏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가로 주문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포스트 온리가 있죠. 포스트 온리. 이 포스트 온리는 뭐냐면은 오로지 지정가 주문을 체결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지정가 주문으로 19,580이라는 가격에 지금 주문을 넣었습니다. 미체결 주문으로. 포스트 온리 기능을 끄고 이렇게 옮겼는데 이렇게 시장가로 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시장가로 체결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포스트 온리 기능을 설정을 하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자,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스트 온리 기능은 오로지 지정가로만 나는 주문을 체결하겠다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순간적인 어떤 그 가격의 움직임 때문에 시장가 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를 원천으로 차단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굳이 내가 이렇게 옮기다가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정가를 이렇게 걸어 놨어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지정가가 아니라 시정가로 불리한 가격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가격에만 주문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포스트 온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피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상단 메뉴를 보면은 더리비티브 여기 밑에 보면은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카피 트레이딩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카피 트레이딩 기능은 코인에서는 비트겟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최근에 카피 트레이딩 기능을 추가를 했고 이 카피 트레이딩은 다른 트레이더의 전략을 복사해서 자동으로 매매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팔로우한 트레이더, 즉 마스터라고 바이비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마스터의 포지션을 따라서 수익의 일부를 트레이더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파생 거래 그 카피 트레이딩만 가능하고 곧 현물 거래 카피 트레이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오시면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익의 분배는 마스터가 수익을 냈을 경우에 나의 이익의 10%를 공유합니다. 또한 팔로우는 동시에 여러 명 할 수는 없고 오로지 한 명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 트레이딩의 장점은 수익률이 높은 트레이더를 선택할 경우에 내가 별다른 어떤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이 트레이더가 계속 수익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하다. 다만 단점은 전략 제공자가 마스터가 실수를 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이 마스터가 손실을 크게 냈을 경우에는 나의 계좌도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카피 트레이딩의 전체적인 화면과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메뉴에는 ROI는 뭐냐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은 본인이 카피 트레이딩에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그 밑에 보면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가장 많이 내주는 트레이더가 누군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손실 금액이 가장 낮게 유지됐던 트레이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순위들이 나타나 있는 거고, 올 마스터 트레이더 이렇게 있으면 누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트레이더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그 다음에 여기 또 눌러보면은 본인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팔로워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팔로워들의 수익금이 높은 트레이더들을 나타내 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또 좌측에 보면은 퍼포먼스 있죠. 그래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보면은 자, ROI는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 계좌 대비 수익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180일 동안의 ROI가 71.4%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었는데 180일 동안 71만 원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umulative profit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145달러 수익을 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cumulative profit 팔로워 돼 있죠. 이거는 얼마나 그 팔로우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래서 보통은 이것보다는 본인이 수익 낸 것보다는 팔로우한 사람들의 수익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도 많고 또 베팅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게 큰 게 상식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맥스 드로우다운인데 이거는 자기 계좌 대비해서 최대치로 손실금을 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있는데 2.4%라는 거는 마이너스 24,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팔로우 했던 수 992명의 계좌에서 마스터를 팔로우 했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승률 100%,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 트랜잭션 거래 매수 매도한 거래 횟수 118건이고
이긴 트레이드는 이제 118번 다 이긴 거고 이제 손실 났던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P&L 그러니까 손익 평균 손익은 그러니까 트레이딩 한 번 했을 때 보통 1.23달러를 수익을 봤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손실 비율은 손실 1일 때 수익이 23.9048 그러니까 손익비가 23.9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건데 여기 홀딩 타임 평균 홀딩 타임은 14.9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홀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트레이딩 횟수가 이제 39.25 정도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한 시간이 10월 4일 09시 59분 UST 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스태틱스가 있죠. 여기 보면은 또 어닝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얼마나 보고 ROI가 얼마나 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일 단위 수익금을 나타내 줍니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벌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트레이딩 히스토리 과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어떻게 받고 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온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마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현황을 여기 보여줍니다. 지금 이 트레이더는 매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여지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넘겨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트레이더가 매매하면서 수익을 낸 것과 손실을 낸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트레이드 했던 이제 이력들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런트 팔로워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 마스터를 팔로우한 사람들의 수익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이 사람은 팔로워 해서 총 ROI가 6.76% 수익이 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 낸 거는 2004 테더를 수익을 낸 거다.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더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마스터 트레이더를 딱 보면은 ROI는 높지 않지만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측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이 다 손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하지 않고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포지션의 결과가 이 트레이더의 성과에 포함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의 능력이 실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손실나고 있는 포지션들은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수익 난 것만 계속 그 익절을 하게 되면 이 퍼포먼스에서는 청산된 것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손실이 나고 있는 포지션, 현재 포지션은 잡히지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성과를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팔로워들의 수익과 평균 수익률이 여기 보면은 평균 수익률이 너무 낮고 이 실질적으로 팔로워하고 있는 이 팔로워들의 수익이 3.72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ROI가 그 고평가된 트레이더들은 고르지 않는 게 좋다. 한마디로 ROI가 높은 트레이더만 찾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손익만 높은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은 이 커뮬레이티브 프로핏,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마스터 트레이더가 낸 수익금이죠. 근데 15,736달러라는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밑에 팔로워들이 낸 수익은 3,745달러밖에 못 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ROI를 딱 보니까 대부분이 수익금이 1.95%, 1.84%,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은 단타를 해서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플러스 되면 바로 익절하고 나왔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본인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팔로워들은 수수료로 수익을 모두 반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매매 이력 ROI가 낮은 사람들은 거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팔로워들은 열심히 팔로우를 해줬더니만 수수료로 수익금이 다 날라가고 본인만 이런 식으로 스캘핑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팁을 설명드리면은 입주 기간이 긴 트레이더를 선정을 해라. 그래서 오래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고배율 트레이더보다는 저배율 트레이더를 해라. 고배율 트레이더를 보면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청산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그 사람을 이제 구독하면서 저 레버리지로 뭐 1배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고 이제 수익이 내는 게 정확하게 이제 보이면은 그때 조금씩 금액을 늘리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피 트레이딩을 이제 해볼 건데, 자, 이 트레이더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팔로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 창이 나오는데, 자, 이 창이 떴을 때 먼저 카피 트레이딩 계좌로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걸 누르고 파생 계정에서 카피 트레이딩 계정으로 옮기는데 반드시 파생 계정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팟 계정에 있는 거를 더리빗 계정으로 반드시 테더가 들어갑니다. 테더를 옮기신 다음에 그래서 나는 뭐 100 테더만 옮기겠다 하고 컨펌 누르면은 이때 이제 그 카피 트레이딩 계좌로 테더가 이제 입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픽스드 마진인데 이걸 고정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사이즈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좌에 100테더를 가지고 있는데 100테더를 한 번에 주문하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카피 트레이더가 뭐 주문을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는데 100테더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계속 진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0테더밖에 카피 트레이딩 계정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그 증거금이 부족해서 주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카피 트레이딩에 쓰고자 하는 금액의 10분의 1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하시고 주문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물타기를 보통 뭐 3번, 4번 혹은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10번 정도 진입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10분의 1로 쪼개라. 자, 여기 보면은 레버리지 세팅이 있는데 이 레버리지 세팅은 한마디로 내가 10이라고 입력하고 15배를 하면은 10 곱하기 15가 돼서 150 테더가 한 번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1배 내지는 3배까지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구독한 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 기간 동안은 1배로 해서 소량으로만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1배로 하고 그다음에 스탑로스 레이시오 퍼 오더 15%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설정한 이 마진 이 10테더에서 15% 손실, 즉 1.5 테더의 손실이 발생이 되면은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트레이더를 믿고 무조건 따라하고 싶다. 중간에 포지션 자르는 일 없이 그냥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0으로 두시면은 별도의 그 어떤 그 강제 청산이 되지 않고 이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피 나우를 누르면은 이제 카피 트레이딩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카피 트레이딩을 내가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캔슬 카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피 트레이딩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 우측 상단에 보면은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마스터의 손익과 내가 카피 트레이딩 하면서 얻었던 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취소할 때는 여기 마스터 트레이더스 들어가서 여기 캔슬 카피 누르시면은 카피 트레이딩이 취소가 된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